200배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 문제는 쉽게 말하면 아까 여기서 예정하고 있었던 것은 율곡선생은 당신 가족 속에다가 자기 아버지 때에 아버지가 거느렸던 3명의 작은 댁에서 협에서 나왔던 자식들까지를 한 가정으로 넣고 한 가정으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에 그래서 나 그거인가 아니면 제 추측에 그게 자기 그 서족들까지를 가정으로 몰아가지고 한 가정으로 묶는 원리가 이 속에 그 가정 소리가 들어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그 제가 지금 확대 해석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러면 적어도 작은 댁에서 더군다나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다 오는 거 바로 차버리면 다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건드리고 앉아서 그 고생을 하면서 자기가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49세까지 그 강철을 못 버리고 있는 것은 원인이 뭐냐. 이 불쌍한 서족들, 서동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쓴 것이죠. 이런 가정화합을 위한 모범적인 인물이라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대목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34페이지를 10개의 항목으로 나눴던 것을 가지고 영수씨 10개 항목을 딱딱 떠가지고 가정 경영학의 강론으로 설명하기로 하면 율곡 가정 경영학 가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만들 수가 있을 거죠. 이 교수님 뜻을 참조하셔서 앞에 있는 134페이지를 10개 항목으로 나눠놨던 취지를 갖고 거기다 붙일 수 있으면 붙이고 요약할 수 있으면 요약하고 한 3가지, 4가지를 딱 나눠갖고 보면 율곡 가정학이라고 하는 가정관리학이라는 제재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선생님, 근데 네. 가정 경영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우리 여자분들이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가정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것이 가정 경영학이에요. 알아, 근데 아니, 저 그땐 정치한 정치학자요. 아, 그래도 그 경영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요. 그 내용을 말하자면 300년, 400년 전에 율곡 선생이 이렇게 직분으로 꼬맹이들한테 대해서 나눠놓고 있단 말이야. 율곡 선생이 나눠놓고 딱 업무 분장을 해놨잖아요. 그 참고를 해놓으시란 말이에요. 이걸 가정경영학에 관한 것은 분장해놨다 한 전제로 보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보다는 더군다나 그 작은 댁에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난 그 서모 수친들에서 나온 새끼들까지 다 가정을 넣어갖고 그런 경영에 직분 맡겨갖고 발로 안 차려고 하는 제재가 첫째 목표이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추측은 내가 이해하는 가정 경영학의 가정 공동 경영학의 방향이라고 하면 그놈을 다시 제도화시킨 방향으로 꼼꼼히 설명해 가려고 하면 136페이지에 두 번째로 나오는 두 번째 결로 관훈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 내가 왜 말씀드리고 있냐면 적어도 꼬맹이들한테를 통해서 가정의 중에서 혼자 어른이 되어진 관리에 그런 것은 상투 뽑는 절차는 그대로 관련있지만 그 다음에 관리 다음에 혼리에 의해서 적어도 주작 아래에 있는 혼인에 의해서 너무 식구가 한 식구가 되어진 가정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적어도 경몽교계를 통해서는 한 번쯤은 읽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137페이지에 나오는 혼리에 관한 것 36페이지에 나오는 관리에 관한 것과 혼리에 관한 부분을 안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는데 이런 꼼꼼히 해서 오늘 하루에 다 가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은 특히 이 두 분 요조 숙녀들한테 부탁은 꼭 여기에 나오는 핵심 부분은 읽고 가야 한다. 줄치고 덩그름 치고 가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 뭐냐 136페이지 관리를 보십시오. 관리에는 꼬맹이를 데다가 가정을 갖도록 하려면 예를 들면 새끼를 여우려면 향수를 씌워갖고 그다음에 관을 씌워갖고 도포를 입혀갖고 그 다음에 짝을 지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만들기 위한 남자가 지식으로서는 자립의 출발점으로 이런 것이 관리제다 그 말입니다. 관리는 다른 말로 하자면 여기서 그 성년예다 그 말입니다. 폴 예리카트란 말을 씁니다. 폴 야라란 말은 나이를 적어도
자기 일을 자기가 결정할 정도 정신 능력을 가진 나이를 먹었다 그 말입니다. 성년이란 말이에요. 년이란 말은 나이가 찼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찼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뭐냐, 법적으로 볼 때는 나이가 찼으니까 자기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즉 법적 용어로 말하면 행위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인격과 행위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 성년이 안 될 때 미성년이요. 미성년은 뭐요? 자기 행위에 관한 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행위는 다 뭐요? 근본적으로 어린 나이의 행위는 무효고, 나이는 들었지만은 자기 완전 판단 못했다고 했을 때 했는 행위는 불완전한 행위입니다. 불완전 행위는 뭐예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된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어린 나이는 무효입니다. 뭐 꼬맹이가 하는 얘기는 엄마 저쪽 했어이?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냐 안 지켜지냐가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미성년 불완전 나이에 있어서는 행위와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 책임을 지냐 안 지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뭐냐면 행위 능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 경우는 행위 무능력자라고 한 대목을 여기서 꼭 써놔야 합니다. 그래서 관례의 출발점은 행위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행위 능력은 성년자에 있어서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가령 남 두달패는 행위를 한다거나 살인을 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불법 행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 행위 능력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 불법 행위 능력은 꼬맹이라도 어린이라도 다 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여기 성혼 내지 관리에 관한 문제, 성년에 관한 문제는 뭐냐면 정당한 인간관계, 생활관계를, 신분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의사를 요소로 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 능력에 따른 행위 능력자가 존재가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핵심 부분은 뭐냐, 그러면 옛날은 주로 혼인해갖고 짝을 지어주는 데서 출발했지만 두 번째에 있어서는 그 사람 앞으로 재산을 남겨주는데 중요한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무능력자한테 재산 남기는 뭐예요? 그 지껏신게 유지를 해. 근데 사실상은 언제든지 뺏어갈 수 없고 처음 저 권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위험이 있는데, 행위 능력자인 성년자한테 남겨준 다음에 있어서는 성년자가 팔아먹으면 그건 유효고, 성년자가 성년 능력이 없을 때에 있어서는 뺏길 수가 있지만 뺏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못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게 못 뺏어가는 능력, 지켜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성년자의 근본 취지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두 가지를 지켜. 신분상으로 지키고 권리상으로 재산상으로 지키는 거죠. 신분과 재산 두 가지가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목에 관한 것은 이제 여기서는, 그런데 이제 상투가 잘라버렸으니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법리적으로 나옵니다. 상투가 있었다가 상투가 잘랐어요. 상투 꺾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동엽이 상투 꺾은 저잘 뭐라고 했죠? 네? 옛날 상투 제도를 뒀다가 상투 잘라버렸어. 단발형이 없게. 그러지. 단발형. 네. 단발형이라는 이름 이미 그저 그냥 상투 자른 것 같죠? 단발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옛날 말하자면 관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년제도가 취소 폐지되어버렸을 때의 법률명가 무엇이냐 문제는 실은 법리적으로 연구해보자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뭐 관심도 없죠. 세상에 단발형으로 다 내 모가지를 치더니 뭐 어디지 않냐, 그 대목만 설명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발형이라고 하냐면 상징적으로 볼 때 있어는 자기 권력력 제도에 관한 체제를 일본 놈들이 일본 제도를 적어도 고용관계가 받아들여 갖고 모든 자기 행위에 관한 책임을 지는 체제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건 법리적으로는 엄청난 제도입니다. 자존심 깨진 것입니다. 그런 거 설명하고 그 일본 제도 받았다 안 정도만 넘어가 버리죠. 이런 점들에서 그러면 정신사적 입장들을 연구하려면 단반영이 갖고 있는 정신사적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여덟입니다. 그 다음에 두째 번호 137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자면 혼례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혼례는 거기에 있는 대로 대혼, 대제혼, 대제예기라고 해갖고
홀리는 크게 머리에 갖고 제사 지내고 백각 같은 뭐 머리 옛날에는 대관 어떤 관을 쓴다는 얘기 뭐냐면 임금이 황제의 왕의 관을 쓴 것이고 임금은 관의 대표인 거고요. 연관이 이제 임금은 연관을 예. 말하면 하늘의 이치, 천하의 이치를 자기가 받아들여갖고 머리에 쓰고 있다. 내가 세상 일을 세상 일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 그런 상징 의미가 있지만 그런 건 이제 형식적인 얘기고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예절 절차에 어긋났을 때 또 여기 있냐 없냐 문제가 굉장한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 중요 문제는 137페이지 밑에 둘째 줄고 있다. 가례 속에서는 가례 속에 나오는 혼례의 절차가 옛날로 보자면 그 가례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말해서 가례 이 혼례 융례라고 하는 절차를 취했습니다. 근데 융례가 그게 바꿔주기도 하고 뭣도 하고 좀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져갖고 또 그것이 말이 융례지 융례를 진행하려면 그 맞을 정도면 재산이란다거나 가정체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오. 세상에 창문 하나 개찰장으로 된 창문 하나 갖고 사는 집에서 융례를 어떻게 지내? 그 내용은 형식적으로 다 생략되어서 전략되는 방법을 취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대학원 다닐 때는 그 혼례 제도에 관한 어떤 그 뚜껑 책들에서 다 봤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예법에 대해서나 법에 대해서나 더구나 그 조명 없으니 이제 내 지도 교수니까 이거 해야 한다. 그럼 두식게 이런 이거 그런 뚜껑 책을 다 읽었다고. 근데 지금 보다 보니까 아 그때 그 책들을 지금 정리해놓고는 적어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 예법에 관한 것들은 지금 그 지켜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향교를 한다거나 우리 전통 예질지사는 기본적인 교육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없을지라도 교육할 수 있는 근거, 서적을 갖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전남대학교가 그 조선 경북전이 없네. 중앙도서관에 있으라 보지만 그것이 전남대학교가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조선대학교가 조선 경북전이 있을 것이냐, 경북 대전이 있을 것이냐 생각해보자면 좀 답답한 것이 두 가지 아니다. 경북 대전 다음에 대전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바꿔지죠. 여섯 번 바꿔집니다. 그 제도가 다 정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정비해놓으려고 했다가 다 깨졌어. 덕가대학 도서관 체제가 깨졌어. 또 깨져 공부하면서. 그럴 때 그중에 일만 안 되었다. 그래갖고 실은 나는 전남대학 법대 도서관 깨져버렸을 때 거기서 내가 경북대전 체제를 빼놨어. 그것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지원동 중학교 교직체에다 옮겨놓은 거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난 여기다 향교에다도 여기 화담사에다도 적어도 우리 전통문화 관련된 도서관 체제 만들자는 얘기를 하고 양지에다도 얘기를 해. 그도 아까 뭐 저기다 놔두자고 해도 관심도 없잖아요. 그냥 갖다 두면 그 글자만 갖고 사진 찍어야 쓸 것이 없으니 말하자면 양지 어디 가면 그가 지금 조선조 경북대전가 보관해 있다. 경북대전 껍데기만 보고 있는 거죠. 내용을 봐야지. 그 오늘날 전체를 통틀어서 내가 봤다가 다 이어로 말았는데 현재 조선경북전 말고 더구나 경북대전 한번 지들 읽은 사람이 눈빼기를 관계한 게 있을까? 박수 죄송합니다. 없어요. 뭔 없어요. 경북대전 전실 내용이 무엇인들 관심조차 없어. 그런데도 이제 뭐만 나오면 조선 경북전 갖고 해서 그 다음에 오레이만 갖고 떠들고 안 떠들고. 그래서 난 한 얘기가 그때 옛날 나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장수성형하고 이제 싸움이 붙은 것이고요. 예. 하나 형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것을 지금 우리가 그거 갖고 그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나는 나보다 많지만 이제 둘이 보덕이 되니까 이 사람아 그러면 조선조 법 예는 알아야 할까? 이게 조선조 예의는 알아야 한다면 무슨 근거로 어디까지는 그걸 받을 수 있을까에 관한 근거가 뭐인가? 아따 하기로 한번 해야지. 그러면 그것도 또 안 하면 어떡하실까? 그 무조건 이것이 지다 하면 자 형이 조선 오래 얘기를 국조 오해 얘기를 형이 예법 다 안가? 어디까지를 무슨 근거로 하자는 얘기를 설명할 수 있는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자는 얘기요? 그런데 설마 국조 오해가 전했으면 그걸 따라야 할 거 아닌가? 왜 그걸 어디까지 따라? 그 지금 따라라는 얘기만 하는데 그건 언제 된다 해. 어디까지 무슨 근거로 따라? 어디 따라? 무엇을 따라? 그럼 문자는 따르다? 자네가 알아서 써. 자네가 알아서 서 내가 완전히 나보다 알아서 해라고 내가 못할 바는 아니요. 느닷없이 없이 근거도 없이 내가 할게. 그리고 제 책가 보면 그 붙였다는 것도 똑같은 것이요. 어째 내가 했거든. 내가 왜 해야 할거지? 자네가 알아서 그러면 자네가 알아서 했을게. 형이 나한테 알아서 해라고 했을게. 자네 명령에 의해서 내가 알아서 할까? 근거가 뭐요? 따지게도 말도 없이 자네가 말 못하겠네. 말 못하면 이제 그만두고 포기하려고 하면 내가 말을 할까? 그래 자네가 알았어. 그래 그럼 광주 유교대학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맡았게? 그 내가 말한 안 말한 거 따라 들어간가? 그것 갖고 바로 말하면 저 사직단 그 제사 지는 거 있지? 예. 사직단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이냐 갖고 국조 오해에 신나가고 막 갖고 지내버려. 광주 사직단의 제사를 왜 국조 오해에 의해서 지는데 국조 오해의 무슨 근거 갖고 광주 사직단 제사 지는 것인가? 그런 거 설명 없어? 국조 오해에 세세게 지내면 될 거 아닌가? 국조 오해에서 국가에서 제사 지내는 거지. 저 지방에 있는 사직단에다가 마음대로 그 국조 오해 갖고 제사 지내? 자네 마음대로 유권해서 그래갖고 이제 한번 싸움하고 말고는 거기를 그 국조의 핑계라고 옵니다. 뭐하지? 그래갖고 돈 다 걷잖아. 그렇게 해갖고 계산은 누가 하고 복은 어디다 쓰고 돈 어디다 썼어. 그렇게 이제 자네하고 말 못하겠네. 그래서 그럼 알아서서 나 갈라네. 그럼 나 나왔어.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무등산에 있는 특히 화순에 있는 국조전 문제까지 다 연결됐던 것이 그때 그 싸움이었어. 그런 식으로 국조 오해 핑계대가고 마음대로 한 식으로 한 것이 국조 오해가 아니잖아요. 그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국조 오해 적용을 받아야 근거가 어디가 있어? 그 전통법이거든. 국조 오해는 전통법이 아니라 국조 오해는 궁중에서 임금님 제사 지는데 방법이 나라 제사 짓는 방법이죠. 근데 여기 사직신하나 만들어서 사직 제사 진다 해갖고 오늘 갔다가 핑계대고 우리 먹고 숨을 쳤어? 그래서 싸움하다가 나가고 그거 말하고 자고 나왔어. 그래 이제 그래 보니까 우리 지금 전통 예절이라는 것도 딱 하나 있으면 건너가고 너 자료 없지? 나 자료 있어야 자료 갖고 마음대로 우려먹으면 말이야. 그것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향교의 요새 말하면 전교 후에 있어서 임기를 2년을 하나 3년을 하냐 3년을 한 것을 둘이 나눠먹기로 해갖고 1년 반씩 해갖고 둘이 하기로 하냐 이런 방법으로 써먹는 그냥 안 되냐 갖고 타협이 이루어지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논의 갖고 혼란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참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보다 이루어지게 됐던 거예요. 이런 것들 생각해보자면 여기에 차분히 들어가서 한번 원리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가는 단계의 모임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개당일 한다거나 의사 선생님 돌아가시면 빨리 한다고 할 거예요. 두바이.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내일도 못 오는데 그걸 갖고 좀 뽀짝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냐. 거기도 그렇지만 그러나 그 문제들에 대해서 실을 말하자면 조그마한 공부하는 모임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했지? 그럼 여러분 절충에서 하나 표준을 연다면 어떻겠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합의해갖고 회원 조직에 거기서 방향을 적으면 어쩔 것이냐? 그 문제를 한번 하면 우리가 시작하면
지금 서울 성균관에서 기본 방향 지도 못 잡고 있단 말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냐면 시급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 나오면 그냥 혼자만 유권해서 해버리니까 내 생각에는 옛날 그 원로들 갖고 몇 분만 모이면 그리고 오손도손 이런 사람들 모이면 적어도 조선조 때에 있어서 우리 전통 예의를 정할 시점은 있지 않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놔두고 그래서 부탁은 여러분들 이제 거가장에서 제2절에서 설명하고자 있는 대로 관례와 혼례에 관한 문제가 예법대로 해야 할 것이고 그 지방이나 가정에서 했던 대로 종속, 속가에서 해왔던 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속가에서 지금들 적어도 안동만 하더라도 누구 파고 다 각각 탄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이래서는 안 되니까 표준 방법을 만드는 방법은 우선은 어쩔 수 없으니까 중국 주자가 했던 표준 방법을 공부로 해서 가르치려 하면서 가야 할 것이 아니겠냐.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로 따르자 한 것이 여기 일국선제방이라. 그럼 거기에 따라 보자 뭐냐 하면 적어도 혼례에 관해서는 6가지 요단계를 취해왔다. 137페이지 보자면 제일 먼저 중매해갖고 누구 혼인했으면 했겠냐 안 했겠냐 해갖고 혼례에 관한 의견서를 제안서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헌서 제일 처음에 자 암개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니 또 암개 교수가 있다고 하니 머리에 짝을 지었으면 어쩔 것인가 생각을 들어서 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갖고 보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헌서다 그 말이에요. 혼인 다시만 처음부터 제안서예요. 그래서 보내면 그것이 137페이지 제일 먼저 뭐냐면 의헌이라고 하는 말로 썼지만 의헌에 관해서는 우리 집에 아버지가 몇 살 먹었는데 넌 했는데 또 집안에 이런 특수가 있다 보니 그걸 혼인을 시켰으면 어쩔까 해서 감히 의견을 올리는 바이다라고 하는 헌서를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혼인 그냥 할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못 보내겠으니까 이런 경우에 목적으로 해서 아버지한테 쓴 체단을 써가지고 이 혼인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십시다라고 하는 혼인에 관한 물자를 보내는 것이 이제 납체단이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헌서는 의견서고 납체는 뭐예요? 거기에 관한 좀 예의를 갖추어서 보낸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받으면 이제 글 뜯었다 그래갖고 그렇게 보내면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자면 납폐라고 해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 쪽에서 보내는 것이 납체라고 한다면 이제 저쪽에서는 그걸 받아갖고 신랑 쪽 받아갖고 거기에 이제 본 목적을 다 들어서 재산 목록을 작성해갖고 보내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납폐란 말이에요. 그럼 납폐나 납체나 양쪽 다 폐물이 예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시 말하자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사를 정성을 다해서 혼례 준비를 우리 이렇게 합니다.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신랑 쪽에서 허락이 보냈던 것을 가지고 신부 쪽에서 그럼 받아 들어가고 그래요. 그럼 양쪽에서 얻는 그놈을 가지고서 그다음 신랑 맞이하기로 그것이 친령이다 그 말이다. 친령이다 하는 말은 바로 말하면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로 들어가서 신부와 신랑이 서로 만난 것이고 만나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만나서 첫날짜리 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해서 얼마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바깥에 왔다가 이제 두 번째 또 가. 신랑이 학교만 가자 밖에 명목상 바깥에 있다가 다시 들어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만나. 두 번째 만나서 계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만나갖고는 그 다음에 이제 한 식구가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우리 식구 되었으니까 데리고 가요. 그래갖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부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데려와.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대로 이제 친령이다. 맞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잘못 설정해 있는 것 같은데 신랑 신부가 서로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나? 걔가 어디서 만나요?
그러면 결혼식 하는데 철을 어디서 만나? 보통 말하는 데 있죠. 원래 이렇게 철에는 지금은 몇 시간에서만 원래 옛날 것도 그냥 반가. 시간이 만나 그래요. 그냥 알아서 쓰고 결론만 되고 오늘 결론 됐게. 그래서 철에 치면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집에서 섭니다. 예. 차처럼 거의 그것이 철회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때는 제일 먼저 신랑이 가서 신부집에 가서 신랑 앞에 신랑이 신부한테 절을 해주고 제일 먼저 절을 한다. 전환제 문제예요. 전환제 기러기 그 힘표를 갖고 가서 그거 먼저 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을.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 신랑이 신부한테 절을 하면 신랑이 신랑이 신부한테 몇 자리 tuk하면 어이 몇 자리 시험에 네? 신랑이 신부한테 축제리 몇 자리 절. 신부한테? 예. 저 들어가서 이제 철회청 들어갔을 때 산 사람한테 한 자리 해가지고 신랑이 네. 처음에 제배를 해. 제배. 신부는 답 4배를 해. 네. 그 답 받고 그러고 와서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맞절하고 식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오늘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같지만 중요한 문제는 뭐냐? 신랑이 먼저 신청을 하니까 신부가 답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둘이 합방에 들어가는 절차가 걸려요. 그런데 옛날 산도둑놈들 홍길동이 장기산이 또 뭐 임꺽정이 나일통에 언제 신랑 친구 예지는 것을 그 얼른 데리고 가갖고 산골장에서 만나더라도 그냥 벗고 이부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법을 취해서 신랑이 신부한테 청해서 신부가 신랑 절을 받고 수박군을 끝내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옛날에 헐리우드 정신이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성춘향이가 이몽룡이 만나고 이 곁에를 보자 뭐 먹어봐라 어쩌라 근데 업어보자 그따구 소리만 근본적으로 신랑 신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이거 남원 가서 한 얘기를 신랑 신부 만나고 맞절했어? 저랑 만약 보고 잡담 그 뭐냐면 나쁜 거 사는 놈 50떨어진 놈 새끼가 택이 월매 딸 그 술 참고 따온 것이 이쁜지 그 혼자가 아니지 않냐. 그것이 남원에서 나오는 뭐 춘향전에 중요한 우리 전통 문화인 것처럼 설명을 한대. 근데 내가 한 얘기가 반드시 지갑지는 않았을지라도 지금이 월매가 와 있으니까 월매 있는 데서 입회하에서 춘향이한테 이몽룡이가 절을 하면 절 받아먹고 춘향이도 당뇨하고 집에 수박군 끄든지 거두고 다는 입속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야. 그것이 아니면 그건 가통이다. 그렇게 내 그 말 듣고 남은 사람들 남은 향기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그래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춘향이는 월매는 지금 딸내미를 저기 월매는 원님 아들은 건달패한테다가 살짝 남기는 것일 뿐이요. 그러니까 그때 반드시 절을 하게 한 대목을 저 현재 전통적인 남한의 그 춘향전에서는 꼭 제일 먼저 절 받아먹고 가서 절하고 수박국 끓이는 데 잘 꽁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춘향이 오고 이몽룡이 오고 간통을 갖고 무슨 짱이 정부 그렇지만 그 민족문화 치다 어쩌나 그래 거기서 찬성을 받았다고. 글로 인해서 나는 남원 향교에서 남원 쪽에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됐어. 그랬는데 그걸 해놨냐 가서 먹고 그 문제를 춘향전에다 넣어서 할 수 있는 그 작품만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없어. 그러고 가서 내가 가면 이제 그쪽에는 여성 지도자든지 여성 유도의 팀가 나왔고 부장이 나왔고 그냥 오셨습니까? 그래 그때 어디 요 넣었어? 넣으려고 합니다. 넣으려고 하면 넣으려고 하지만 안 넣었으면 그동안 뭐예요? 춘향이 오고 이몽룡이 오고 간통만 하고 다녔네. 상당히 얘 넣을게요. 그렇게 해놓고 적어도 이렇게 해야 남원이 적어도 지갑지가 인정 안 했을 때로 당당히 지금 어머니 앞에서 이몽룡이가 춘향이한테 절하고 그래서 춘향이가 절 받아먹고 지갑금 끊어줘야 혼인이 되지 않냐. 그럼 간통이다. 원래 안 돼. 그렇게 혼난다고요. 그렇게 만들었던 사실이 중요해.
그 대목을 혼례, 우리 혼례에서 중요한 핵심을 넣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한 얘기가 임꺽정이가 도망가갖고도 지각시 저기다 데리고 가서 간접지게 상권 짜고 도망가지. 상권에게 도망갔어도 거기서도 또뭐 선악당에 들어가기 전에도 거기서 내과에서 납치하고 첫방에 주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야? 겁탈지 그때. 그게 작수성리를 한 거이지. 그 임꺽정이도 그러고, 그다음에 홍길동이도 그러고, 장직산이도 그러고, 적어도 우리 정통적으로 볼 때 적어도 정당성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산적 광초들도 다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다고 맨날 넣었다. 그걸 그 둘이 간통한 것이 아니야. 그건 너무 따다가 따본 것이 아니야. 가정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했다고 그렇게 해놨다. 근데 그것도 모르는 것들이 뭔데, 야, 앞을 봐라, 뭐, 계산하고 뭐고, 갔다 오셨나고 잡았지. 이게 진짜로 뭐, 가족법 부모 돈이고, 뭘 아냐. 그것도 과정도 없는데, 느닷없이 억반지 봐라, 대단하, 갔다 오셨을 수가 있냐. 그런데 뭘 갖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까지 보자면, 친령 절차에 있어서, 납체는 예물 절차고, 그 앞에다 꼭 친령 절차에서 넣어야 할 것은 신랑 이 친구가 신랑 절을 받고, 그리고 당당한 이가 나 인격으로 대려고 하니까 내가 너한테 내 몸을 주다. 그래서 치막꾼을 절을 받고 치막꾼을 끌려준다는 절차를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 저 격수 들으면서 아무도 아니겠지만 얼마나 중요한가 그 절차가. 그 대목을 설명 하나도 못하고 나빠지니까 문제지. 그러고 나면 이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제 사람, 제 같은 사람입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집안 식구들한테다가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다가 인사를 시키죠. 그것이 말하자면 139페이지에 나오는 부, 견, 고, 부라고 고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뭐예요? 견, 구거리라고 한다. 구거리 한다. 그냥 구거리 한다고 돼 있다. 구거리 한다는 말은 뭐냐? 이제 시집에 가서 지기 식구를 데리고 왔으니까 절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거리 한단 말로 구거리를 구거리 한다고 그러지. 시아버지 문자. 예, 시아버지 문자, 시어머니 문자. 문자. 구거리예요. 그 견 구거리가 저 고부로 되지만 견 구거리 시아버지도 보고 시어머니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식구로 받아들이는 절차가 견 구거리가 곧 정확히 말하면 현 구거리 왜 현자니까 현 구거리가 올바른 대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붙잡으면 여기 문자 쓴이라고 부가 견 구거리라고 설명했지만 이 내용은 방금 내가 얘기했던 수준에 관한 것들을 뼈저리게 전부터 해갖고 가정을 이루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 글씨 양반도 모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 여자는 절 받아먹고 치밖은 끌어줘야 그것이 노주장화가 아니라 만약에 절도 안 받아먹고 치밖은 끌어주면 뭐예요? 그것보다 노루장화라고 해요. 노루는 뭐예요? 길가에는 버드나무 아무래도 끊기게 길로자에 버드나무 루자에 노루. 장화는 뭐예요? 담장자예요. 담장에 있는 꽃, 장미꽃. 이제 끊지. 누구든지 보는 대로 손이 끊을 수 있는 것, 노루장화처럼 끊을 수 있는 것을 봐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노루장화가 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 바로 그냥 견구거래 전에 서로 말하면 여기 말로는 고상에 말하면 뭐라고 써서 예, 친령이라고 했지만 친령 속에서는 친령예라고 하는 절차 중에서 그건 이제 청혼예를 남자 쪽에서 먼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 아주 중요한 얘기. 그래서 동엽 이 얘기 뭐야? 그렇게 남자가 제일 먼저 가서 문 앞에서 절을 두 자리를 해. 나 맞으려고 왔어.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가지. 그래갖고 여기까지 와서 절을 두 자리씩이나 해. 내가 다 해야지. 정성 다해서 탑 4배를 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1200, 탑 4배 이 절차가 적어도 여권을 여자의 권리를 가정에 있는 여자 권리를 남전 여비가 아니라 양전 동등 권리로 혹은 부인을 제일 높이는 상전비 그 절차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이론적으로 멘트 쓰면 얼마나 딱 환인제도가
너 시아버지가 없더라도 우리들끼리 그렇게 했어야 그건 그 손자가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절 받고 치밥을 끌려줬냐 돈 줄게 끌려줬냐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그 대목이 오늘날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대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잔소리하고 있습니다. 저 족수 이 대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저 이런 대목이 완 이 대목을 설명하고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남자가 먼저 절하기 때문에 여자가 절 받고 답례하고 그래서부터 합방 들었다. 그 대목을 설명한 대목이 없다 한다면 우리 혼인제도는 뭐예요? 매매혼이거나 하면 권력혼이거나 겁탈혼이 될 거다. 이 내용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절했으니까 그 다음에 저기 말하자면 묘견 혹은 묘현이라고 하는데 묘는 뭐냐면 사당이에요. 이제 집안 식구 했으니까 그 다음에 돌아가신 어른들 뒤로 가야 그것이 이제 사당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저는 우직부다. 그 뒤에 가서는 이제 부모고 식구들 만난 것은 그것은 아까 말한 구골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뵈면 그 밑에 따라왔던 사람들 다 거기서 이제 인사하죠. 당연히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이 과정을 반드시 이해해야겠다는 것 때문에 요 대목을 꼭 읽어야 한다. 그 말을 하려고 내가 지금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지금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 그러면 140페이지 앞에 있는 140페이지 그 3절 형제는 근데 뭐 형제 얘기 나왔던 것도 나왔지만 중요 문제는 바로 여기 진도 안 나간 것 같지만 중요 문제가 바로 혼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혼례 육례의 절차를 한번 읽고 들어가고 이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140페이지 1, 3 앞에까지 온다. 오늘이 2월 18일입니다. 18일 2월 18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 생각에는 그냥 언론을 끝내보고 싶었는데 이 대목 부분을 경몽요결 끝까지는 이거 나가야겠다 생각이. 경몽요결 이런 내용들도 안 읽고 넘어가면 경몽요결 아이를 또 옛날 그 현장은 이거부터 전체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이제 3월 15일쯤 지나고 나면 맞아 이제 3월 말쯤 되면 공식적으로 후임 하담사 보존 회장을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항도를 해야 할 때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쨌든 간에 일단은 최초에 오기 전에 적어도 강원체전 완성한다고 봅니다. 그때는 그 안에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경공역을 끝내고 그리고 나서는 성악기교하고 조선경국전하고 두 가지를 교대해 가면서 시간을 배정하든지 어쩐지 간에 해갖고 한 시간은 조선경국전하고 한 시간은 성악기교하고 하더라도 이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성악기교하고 조선경국전하고 그 다음에 경공역이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런 맹자하고 중용하고 이제 5가지 과목이 되죠. 우선 요거 가지고 하남 강원 체제에서 경찰이 연결했다는 얘기를 하고 정리해갖고 그런간에 우리 족수 되시니까 외치고 아까 뭐 재당 선생, 김사 선생 그리고 새로 된 하남사 선수관 광주향교 최전교님까지 넣어보라고 해서 여기 강원 체제에 관한 문제를 진행하는 문제를 한번 합의를 해나갔어야 합니다. 그때 강원에 관한 책임자는 제 생각으로는 제가 당장 강원을 할 수는 없어. 나는 그러니까 이 중에 강의를 한 과목 맡기로 하고 강원 제전 수업이나 선생이니까 그래도 가장 학문 경력이 많고 새로운 학문도 했던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해해 주셔야 해요. 여기 윤기호 선생님한테 일단 강원 원장 책임을 한번 여쭤볼까 싶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소개인들이 한번 말은 안 되지만 그러면 여기 하남 서원을 다시 복원을 한다 할 때 이제 복원된 서원의 초대 원장을 누구 모실 것이냐. 그 초대 원장은 지금 그래도 건강하게 계시니까 계담 선생님한테 맡겨놓으면 계담 선생님 여기 앞에 그 비서 채운대 대표 중에 한 분이
대상 선생님 아버지 공짜에 있어요. 홍열 씨, 예. 이 신홍열 선생이 친지 아버지입니다. 예. 그 홍열 선생이 아주 그 홍열 선생은 바로 동생이 유명한 남전 신홍열 선생이에요. 그 집안 바로 한 대학자 집안 맥이었기에 호열 선생 형님이 하지만 그쪽에 저 영산 친치들 싹 하고 흔들었던 그 권익불통 권위자가 친기 아버지요. 그분 그러니까 그 백을 위해서 그동안에 죽을 고생으로 뒷발을 해왔던 또 대상이 한번 명목상 여기 사람 신축된 사람 서원을 원장으로 후임 원장으로 모시는 생각이 나는 얘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남은 그 다음에 있어서는 그분이 건강이 좀 그렇고 어렵고 힘들다 할 땐 그 후임은 다음번에는 아까 이시아 선생님한테나 두 번째 뵙겠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일 맡고 계신 우리 실제 일을 하실 동지들 중에서 이제 당신을 합의해서 이어갖고 미백을 하면 적어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고조선에서부터서 조선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혈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하남 강원이 하남 서원이 적어도 한국하고 근본 정신은 호남이다 한 내용을 세워나갈 것이고 그때 꼭 구체적인 학술 활동 등에는 그때는 안병욱도 오라고 박성구도 오라고 해서 시켜먹으면 빛이 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때 꼭 써먹을 사람이 뭐냐면 이화영은 꼭 모셔다 썼으면 그냥 봐야 그 거리부터니 바라할 줄 아네. 이화영 선생님, 이화 선생하고 나오면 이제 그렇게 인별하게 치네. 그렇게 해서 이화 선생하고 제 친한 바로 말하면 한국의 그 이쪽에 호남부 가장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 대한 변협 회장을 했던 또 어른들이 거기를 그 이화 선생님하고 이제 친하거든. 전남 법전하고 동기고 거기를 불러다가도 여기서 일 좀 시키고 그러다 보면 이쪽은 학문과 전통 면에서 정신 면에서 상당히 누가 와서 어떤 건달이 대통령 되었다 할지라도 고색자한테 내주고 들만 정도 우리 힘이 있는 정신적 집단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없는 얘기로 끝에 이 얘기하려고 내가 이제 길게 밀어왔습니다. 여기서 오늘 왔다. 근데 뭐 같이 가서 식사하시면서 또 더군다나 뭐 준비했다고? 예. 술 준비했다고 누가? 아 제가 좋은 술 2병 준비했는데요. 예. 그 더군다나 우리 자랑스러운 조카가 또 어른들 모신다고 오면 좋은 술까지 준비했다고 이렇게 가서 오늘 좋은 날입니다. 한잔 드시고 박 선생 아무리 못 드신다고 한잔 하시지? 오늘 그 좋은 술 점심 때 선생님 앞인데 선생님 말씀인데 네. 거기 가시겠냐고 그럽니다. 아니 내가 아니라 뭐라고 내 말 안 듣고 거기 앉았다 아니요. 선생님 말을 안 내 듣는 게 말은 아니에요. 안 드셔도 된디 이 동생 말은 들으셔야 할 것이오. 차렷 인사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오늘 이민년 했지만은 월 이민일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그 율곡 얘기 네. 그냥 얘기하는 제가 정확하게 있어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냥 오늘이 사익금 만든 협이고 얘를 같이 호랑이에 호랑 이민년 이민월 이민일 이민씨는 새벽 3시 지나갔습니다. 예. 지금 12시부터 징징 식사를 쳐요. 시작하고 있다면 제가 그건 참석합니다. 이거 예. 이렇게 서류가 참석 못해. 예. 진짜 추상 문제는 동일 아버님 그러면 이은이 앞에